소재한 한 언론사 기자가 천안을 비롯한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는 박완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했지만 지역 언론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입니다. 천안 제일고등학교 축구부가 2022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대 이외의 개원을 앞둔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장을 재단장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준비에 한창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첫 번째 과제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을 선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언론 매체의 한 언론인이 최근 천안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불법 사항 지적을 빙자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 언론인은 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천안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관계자가 천안TV에 제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울의 한 매체 소속이라고 밝힌 언론인이 자신들을 찾아와 공사 현장에서 몇 가지 불법 사항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 받아서 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용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전화 왔고 두 사람이 그 천안 현장에 와 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명이에요. 네. 그쪽에서 이제 뭐 갈비상 얘기는 그걸 예. 보면 조금 뭐 챙겨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 이 관계자는 서울 지역 언론인 A씨가 제보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 상황을 놔두면 계속 찾아와 자신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관계자는 A씨가 경기도 지역의 다른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식을 해당 현장 관계자로부터 접했다며 아직 천안에서는 그러한 단계까지 진행되진 않았지만 금품까지 오갈 가능성이 커 보여 제보를 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사자인 A씨는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를 위해 천안을 찾았을 뿐 금전전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서울이고 어디고 지금 네. 제가 이쪽에 또 내려와 있으니까 금전적인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천안TV는 이 언론이 정말 천안 지역 공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방문이 정말 취재를 위한 방문이었다면 그의 이름이 명시된 기사가 있어야 했지만 그 어떤 기사도 해당 매체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건설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앞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얼마 전 천안을 지역구 박완주 국회의원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슬그머니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비위 의혹에 있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는 박완주 국회의원이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지역구 중 한 곳인 서북구 불당동의 번영로 보도육교의 준공 소식을 알리며 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다시금 알렸습니다. 박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발송한 것은 지난 5월 7일이 마지막이었으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 정치적 행보를 재개한 셈이 됐습니다. 박 의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설왕설래가 일고 있습니다.
박 의원 자신은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박 의원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지방선거도 참패했다는 의견들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 팽배한 상황에서 정치행보 재개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말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서 예, 그러한 그 나쁜 행실을 하고도 예, 정신 못 차린 사람이죠. 뭐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한 그 행실을 보인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병가 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는 박 의원의 주장이 추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1922년 6월 개통된 장항선은 천안에서 출발해 서해안권과 호남권을 잇는 철도로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천안시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장항선 개통을 기념하며 GTX-C 천안 연장을 통해 새로운 교통 흐름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항선 개통 100주년을 맞아 천안시의 교통 흐름이 대폭 바뀔 수 있을까? 천안시는 장항선 개통 100년, 새로운 시작 GTX-C 천안 연장이라는 주제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GTX-C 연장 등을 통해 펼쳐질 지역 철도의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22년 6월부터 100여 년간 이어져온 장항선은 서해안과 호남권 도시들을 연결하며 지역의 오랜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GTX-C 천안 연장을 희망하며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북을 타고 가는 퍼포먼스로 GTX-C 천안 연장을 천안 시민들이 얼마나 염원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천안시가 지난 10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선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제일고등학교 축구부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2022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이번 우승은 조종화 감독의 부임 이후 처음으로 차지한 우승이어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에서 보여준 천안제일고 선수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천안제일고는 지난 1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강호인 서울 동북고등학교를 3대1로 누르고 금강대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볼 점유율에서 앞서며 우위를 보였던 제일고는 전반 33분 김정현 선수의 선취골을 시작으로 후반에 박형우, 한재훈의 추가골을 앞세워 동북고의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종화 감독이 부임한 이후 전국대회에서 거둔 첫 번째 우승이어서 이번 우승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습니다. 우리 충남축구협회랑 뭐 이렇게 천안축구협회 뭐 학교 이렇게 해서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서 또 더 좋은 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년 전 팀 내부 사정으로 선수단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했던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이뤄낸 제일고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준비위는 아산 출신의 김영석 위원장을 필두로 김태흠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선 8기 출범식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각오입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김태흠 당선인의 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220만 충남도민의 미래 설계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흠 당선인과 김영석 준비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취임에 앞서 진행되는 준비의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13일 기획조정 분과를 시작으로 15일 복지 안전과 국토해양 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국별 보고 및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준비위는 이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정 운영 방향, 설정 계획 등을 최대한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준비위는 김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주요
논의 결과 및 핵심 과제 등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방침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오는 7월 제9대 천안시 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시 의회는 9대 의회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새 단장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맞이할 천안시 의회가 9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새 단장의 한창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본회의장 내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입니다. 이 모니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할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될 프롬프터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 의회는 더욱 세련된 의정활동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의원 정수도 2명 늘어난 만큼 본회의장 내 의원석 구조도 약간 변경됐으며 최근 신설된 정책지원팀과 입법지원팀 등을 통해 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조례 재개정 및 의정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정원이 늘어나서 2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좀 더 편리한 시설 쪽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이달 23일 8대 의회 폐원식을 가진 후 다음 달 4일과 5일 임시회를 통해 9대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지방의회 초선 의원들이 본격 등원을 앞두고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초선 의원 당선인들이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4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서 초선 당선인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공유하며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혁신적인 의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조례안 만들기, 예결산 심사 기법 등을 주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처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충남 그리고 저희 지역구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의회에서도 당선된 27명의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제9대 의회 당선인들과의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였고 지방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당선된 의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자신의 민선 8기 1호 과제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을 천명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을 민선 8기 1호 결재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 회의를 첫 주재한 자리에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구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참여자치위는 전문가와 활동가 등 인력풀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인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심의 권고할 수 있는 독임제와 합의제를 결합한 형태라는 게 박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그 정치 참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정에 각 부문별로 도시건설, 환경녹지, 또 복지 분야 등등에 대해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관련 이해 당사 시민들을 함께 희정을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겁니다. 박 당선인은 준비 출범식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갈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 당선인은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권역별 키즈맘센터 건립, 초중고 학교 신설 적극 지원 등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불당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보행 육교 설치 사업이 드디어 끝나면서
인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차선 도로로 단절된 불당 1동과 불당 2동을 연결한 이 6교는 앞으로 인근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갔던 불당동 보행 6교는 도급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지연되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천안시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6교 신설로 그동안의 보행 불편 해소 및 어린이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 확보 등 지역 주민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은 자신이 짐이 된다는 느낌과 소속감이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심세훈, 김지선 교수팀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했던 성인 200명과 우울증 환자 144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인들이 배경이 돼 사회 적응과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울 증상을 가중시켜 자살 시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자살 시도가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떨어뜨린다는 선행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자살 시도자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반면 자살을 생각하는 우울증 환자는 습득된 잠재력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SCI 저널 국제학술지 5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단법인 충남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손순란 대표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충남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단체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충남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된 비영리 전문 소비자 단체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고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 교육 및 환경 교육, 사회복지 실천 운동과 함께 똑똑한 소비자 육성 및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이며 소비 형태 연구 및 소비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준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진행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 단체라 하면 기업 사냥을 한 단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를 통해 저희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대화로 피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재 역할과 중간 역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먹거리 안전을 위한 햇섭 바로 알기 등 다양한 활동을 좀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 그중 가장 중점적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환경, 농업 등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활동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로컬 푸드 홍보, 원산지 표시제도, GAP 인증제도, 농약의 PLS 제도 등 도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문제를 알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 및
교육 설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이제 장마철을 대비하여 길거리 쓰레기와 오염 물질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쓸어 내려가서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에 이러한 것들이 비점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모든 활동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일단은 인력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캠페인들을 지내고자 하면 주부들이 봉사 시간을 내어 활동하고 있는데 캠페인 시 동원되는 많은 이제 물건들이 있어요. 뭐 피켓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요즘은 다행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 해주신다고 나름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 모니터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충남 소비자 공인 네트워크는 전문 소비자 단체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앞서서는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환경 쪽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배달 서비스로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등 다양한 쓰레기로 환경의 오염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캠페인으로서 다가설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는 공유 경제 시대라고 일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천안시 후원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시민들이 평소에 생활 공구를 구매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또 생활에 필요한 생활 공구들을 저희 단체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해주면서 이웃과 사회적 공동체 및 공유의 가치를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스며들면 큰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 소비자 공인 네트워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열심히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앞서서는 소비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으로 좀 더 시민들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하지는 21일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 길이도 가장 길어서 계속 쌓인 열로 인해 점차 더워지는데요. 본격 여름의 시작입니다. 제철 음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